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문학자 이광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사 방송인이자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광환 박사님이 나오신 걸 보고서 오늘도 머나먼 곳으로 떠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아마 우주일 것 같은데요.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상상 속 일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요즘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우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Countdown now. Pad is clear. Go for launch. You are looking at When you think about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박사님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쩌다가, 네. 네, 어쩌다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천문학을 네. 전공하게 되셨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일단 우주, 지구 뭐 나오면은 네. 일단 교과서를 전 접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때 대한민국이 그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 1위가 과학자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랬던 것 아주 같아요. 옛날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어릴 때였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세대의 이제 어린이들은 네. 대부분 과학자가 거의 첫 번째 희망이었어요. 나의 꿈은 네, 과학자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그런 정보 같은 것도 많지도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의대 지금은 의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그때는 뭐 의대는 거의 아주 맞아요. 인기가 중하위 정도의 별로 인기가 높지 않은 그렇죠. 예전에 네. 막 물리학과 이런 쪽 굉장히 그렇죠. 높지 이제 않았었나요? 물리학과나 수학과나 전문학과 이런 맞아요. 자연과학 쪽 학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 인기에 편승하다 보니 편승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그나마 전문학과를 택한 건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걸 택한 겁니다. 아, 그래서 특이한 게 네. 보통 러시아에서는 아마 어린 시절이셨을 때 그때쯤이 우주 비행사를 보통 네, 네. 이제 선호하는데 네. 나 커서 이거 될 거야. 네. 네. 그게 좀 이제 과학자는 뭔가 계속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우주 비행사는 되게 뭔가 좀 멋있는 그런 이제 또 저희는 가가린도 이제 네. 계시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망했었는데 네. 과학자이자 이제 천문학자이시니까 저도 이 질문 보면서 공감을 어쩌다가 그 어려운 분야를 그때 택하셨을까? 이제 저희 우리나라 분위기는 뭐 그 우주 비행사가 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네. 분위기는 너무 지금처럼 넘사벽. 네,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기초과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과학 서적들이 대부분 물리학, 천문학 관련 서적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코스모스라든지 아, 시간의 역사라든지 네. 그런 책들을 주로 이제 읽다 보니 물리학이나 천문학 쪽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던 첫 민간인 우주 유영을 위한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주 여행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주 유영은 좀 낯섭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주 여행은 말 간단하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우주 여행을 하는 건데 여행. 네. 우주 요양이라는 것은 일단 그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밖으로 나와서 크게 보면은 선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외 네. 네, 활동. 그러니까 우주선 밖으로 나오니까 아, 네. 네, 그래서 EV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뭐 선외 활동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 착륙을 했을 때 달 위를 걸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선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 유형은 그것보다는 어디 근거지를 두지 않고 우주선 밖으로 나와서 약간 떠 있는 우주에 떠 있는 그래서 유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몸에 뭐 줄 같은 거 매달고 줄 같은 걸 매달고 하는데 아. 매달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제 무선 작은 분사구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아니 사실 우주 다이빙. 제가 방송 준비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마션을 다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결국 이제 이거는 뭐 스포일러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맷 데이먼을 잡으려고 네. 우주에서 이렇게 줄 달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네. 우주선에서. 네. 근데 저 보면서 저게 어디까지 진실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네, 줄을 달고 거네요. 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네. 그 영화를 보시면 줄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달려 있지 않고 네. 이제 추진체를 분사하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건데 조금 더 위험하긴 하죠. 아무래도. 아이언맨처럼 약간 추진체가 네, 있는 거. 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줄을 다는 게 줄을, 기본입니다. 안전한. 네, 안전하죠. 네. 줄을 박사님 그 매달고. 유영할 때 저는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수리하고 이럴 때 유영하는 네, 거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그럼 그 줄을 매다는 게 예를 들면 줄이 무언가가 이어져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길 잃지 않게끔 떠내려가지 않게끔 묶어주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별도로 그게 다른 기본적인 효과고 이제 아. 비상시에 그게 또 그 공기라든지 공급을 산소를 아, 공급을 주의군요. 그게 해주지는 않는 거고 흘러가지 않게 잡아주는 효과였던 네, 그게 거예요. 가장 큰 효과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동안 여러 번 연기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뭐 처음에는 지상 기지에서 이제 뭐 헬륨이 노출되는 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날씨 때문에 연기가 됐다 그러는데 원래 이 발사 늦춰지는 거는 좀 많이 있는 일이기는 해요. 발사할 때 연기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다시 들어갈 때 연기하면 문제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죠. 돌아올 때 연기하면. 그게 네.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 있으면 네. 지구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루 이틀 더 있다 내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사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네요. 우주선에 있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오고 돌아온다는 가는 게. 것까지. 내리지는 않는 거. 그렇죠.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와. 들어오는 날짜에 날씨가 안 날씨까지. 좋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돌아오는. 연기가 된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 비싼 차 샀던 친구한테 하면 친척한테 한 바퀴만 돌고 올게. 한 바퀴만. 네,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은 뭐 사실 지금 2주 계획으로 가고 있다가 아직 못 들어 한 달 지났는데 못 들어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더 상황에 따라서 더 머무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우주선 안에 머물다가 네.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와, 네, 더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더 그래서 어렵네요. 네, 더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못 내려오는 상황이면 그 흘러가는 시간이 저희 시간이랑 같은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막 보통 인터스텔라 이런 데는 저도 헷갈려요. 네. 화성 1일, 뭐 화성 젊은데 2일. 할머니 돼 있고 막 이런 상황.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 네, 거의 똑같고요. 네. 이제 그 뭐 상대성 이론 효과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정도의 우주 여행에서는 거의 너무 미미해서 아. 그냥 차이가 거의 없다고 그럼 보셔도 거의 한 달 그쪽에 있다가 진짜 한 네. 달 뒤에 내려오는. 엄청나게 정밀한 시계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살짝 맞춰야 될 거예요. 0.0001초 정도로. 네.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다. 아.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해석이 불가해가지고 왜 갑자기 늙어 있지 막 약간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던 그럼 교수님 기억이.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6월쯤에 2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헬륨을 샌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기 중. 네, 대기 중인데 근데 이제 일론 마스크는 오케이 우리가 구해줄게 해서 네. 2025년에 구해주겠대요. 네. 지금 단장도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그때까지 뭐 먹고 살아요? 아, 매일매일 자요? 이렇게? 비상식량이 동양, 있겠죠. 동양. 네, 국제우주정거장은 일단 식량은 꽤 충분히 있습니다. 아, 꽤 네, 충분히 그런 있어요. 문제가 생길까봐 뭐 유효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기에. 그러게 근데 우유처럼. 보통 이제 주로 그 건조 거의 뭐 아 캡슐로. 완전, 예, 캡슐이나 네. 통조림이나 건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량은 꽤 풍부하고 뭐 지내는데 특히 이제 2명 정도 더 머무르는 것 정도는 큰 문제 그럼 없이. 며칠 더 그분들 하루에 거의 다 자는 거죠 그 안에서 아니면 또 뭐가 활동을 해요? 왜냐면 우리 지식이 넷플릭스에 있는 블랙미러 말고는 없으니까요. 예, 맞아. 보통의 우주인들은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하루가. 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가 바쁜데 그분들은 원래 2주를 계획하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 정도를 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2주 계획을 하셨었어요, 네. 원래. 네. 8개월 동안 2주하러 갔는데 막막할 거기 것 지금 못 오고 있어요. 마치 제가 레바논 이틀로 갔다가 잡혔잖아요. 네, 네. 그랬다가 그분들도 그렇게 우주한테 잡힌 거예요. 거기 계셨을 때 뭐 하셨어요? 그거를 아마 그분들이 알고 계시죠. 제인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네, 감옥에 갔다는 사연. 네. 이번에 시도된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 이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네. 미션이 뭔가요? 폴라리스 던이라는 게 이제 폴라리스의 새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폴라리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가 네. 그 미국의 IT로 엄청나게 돈을 번 제러드 아이잭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페이스X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폴라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목표는 이제 종합적인 목표는 사람을 우주로 보낸다. 보내는데 점점 더 멀리 보내서 궁극적으로는 달과 화성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결국 또 화성까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폴라리스가 북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북극성이 우리가 보기에 별이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 세 개로 이루어지는 별이에요. 삼중성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세 단계로 구성을 한. 아.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이제 우주로 가는데 지금 이번에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일단 올라가는데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그 420km 정도에 떠 있거든요. 420km. 네, 지구 표면에서. 네. 근데 이제 이 우주선은 1,400km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요? 네, 표면에서 1,400km가 이전에 너무 멀리 가시네요. 달에 갔던 우주인들 이후로는 네. 가장 멀리 지구에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1,400. 네, 1,400km. 그 전에 이제 1966년에 네. 그 제미니 11호라는 우주선이 그 1,370km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멀리까지 가진 않는데 이 폴라리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결국 달과 화성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멀리까지 가보는 거. 제가 왜 여러 번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어떤 국가 차원에서 예전 이제 냉전 시절에 뭐 소련, 네. 미국 경쟁하면서 뭐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민간 네. 차원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 이제 아이잭맨과 함께 스페이스X인데 네. 그 스페이스X의 CEO의 그 일론 집념? 머스크의 목표는 화성 가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라고 항상 주장을 해요. 네. 그 다른 모든 일은 자기가 화성에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경쟁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화성 갈 테니까 네.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게 1,400km면은 뭐 벤 앨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하는 네. 것 같던데 왜 굳이 그렇게 뭐가 거기에 있나요? 아,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1,400km 정도가 그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벤 앨런드라고 해서 그 우주 입자들이 우주 방사선들이 가장 모여 있는 방사선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화성이나 달을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정보들을 잘 알아야 언제 통과하는 게 뭐 가장 안전하다거나 뭐 피해서 간다거나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서 방사선을 쬐게 되거든요. 그럼 네. 기기들도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해지기도 하고 네. 사람에게도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용감하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걸 그냥 감안해서 가는. 감안하고 가는 거죠. 이 민간을 우주 가는 배짱이 민간인들도 필요해요. 배짱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 플러스 배짱까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번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우주 가서 뭐 잠깐 유역하고 보고 그런 이런 게 정도가 아니네요. 아니고 꽤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1,400 이번에 가는 분들이 그 가서 베넬랜드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스스로 그러면 그런 방사능 노출 실험을 자초한 거라고 봐야 네, 되나요? 그래서 이제 네. 이번 그 네 분이 가는데 네. 그 프로젝트가 1,400km까지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유형을 하는 게 또 목표예요. 유형은 베넬랜드는 아니죠. 네, 그건 내려와서 우주 하는 유형은 거죠. 이제 네. 700km 정도까지 아, 내려와서 하는 거고. 내려와서 하는데 우주 유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다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 다 우주복을 입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을 쬐더라도 네. 이제 꽤 많이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주 유형을 이제 두 분이 우주 유형을 하고 우주 유형을 한다는 건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 나머지 두 분도 나가진 않지만 그 거의 우주 공간에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션이 그냥 여행이 아니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 어차피 본인들이 통해서도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 아, 가는 거를? 네. 그 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잭맨이 혼자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아이잭맨이 그 2021년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우주에 갔다 온 적이 있을 때 그때도 4명이 갔는데 네, 아이잭맨이 다 돈을 지불하고. 그럼 아이잭맨 포함 4명인가요? 네네 포함입니다. 근데 그 민간 회사들도 요새는 왜 우주 보내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잉도 하고 무슨 버진 갈락틱 거기도 네, 하고 네.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 이 탑승자 정하기 전에 뭐 그래서 뭐 보잉 사람이 뭐 탄대더라 안 탄대더라 이렇게 막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우주선 타고 가는 분들은 다 뭐 과학자라든가 아이잭맨처럼 우주에 뭐 꿈을 건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뭐 기술진들, 엔지니어들, 네, 우주 네. 비행사들인가요? 네, 그런 건 엔지니어와 아니고, 이제 네. 의사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전 전직 우주 비행사도 있습니다. 전직 우주 비행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네.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꽤 많이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단순한 여행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근데 예전에 그 우리도 우주인 뭐 나오고 했지만 이렇게 우주여행 가는 억만장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훈련 받을 때 또 뭐 미국에서 잘 안 받고 옛날에 아마 나사가 나사가 이제 아무래도 정보기관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 지금 카자흐스탄이죠. 네, 맞아요. 거기 가서 바이코누르. 주로 받는데 이번에 가는 사람들은 훈련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쪽 가서 훈련 받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요. 그게 미국에서. 이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나라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미국, 꼽히죠. 러시아, 네, 네. 중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민간인이 돈을 내고 우주 비행을 하는 그런 걸 운영한 곳은 소련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가서 이제 러시아에 가서 돈을 내고 우주에 갔던 거고, 그리고 한동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미국이 우주인을 자국 우주선으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2011년까지 그 우주 왕복선을 미국이 운영하다가 그걸 종료시킨 다음에 그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빌려서 타고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이스X가 다시 운영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다시 우주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저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훈련센터에 갔어요. 바이코누르. 훈련소요? 네, 우주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우주 비행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우주 비행사. 이 네. 우주 비행사를 나 만났는데요. 어떤지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어둡다고 했어요. 그냥 까맸어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 가작말 쓰고 전 튀르키말 쓰고. 언어가 교잡합이 없었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잠깐 우리 말 나온 김에 네. 이 우주 여행할 기회 유형을 포함해서 네. 기회가 있으면 난 가겠다. 손? 아, 물론 아 가죠. 물론이죠. 그래. 이거 여기는-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안 갈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좀 모르면- 회식 자리에서 배회할 수 없는 소울 카드예요. 안주거리. 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 뭔가 우주 여행을 하려면 뭔가 엄청난 체력도 필요할 것 같고 등등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 민간 우주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민간이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많다. 네, 수요도 많고 그 사업이 되고 수요도 많은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실제로 얼마 전에 장애인도 갔다 왔고요. 네. 근데 지금 준궤도 정도로 가는 걸 이제 버진 갤럭틱하고 아. 그 블루 오리진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문제 없고요. 그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우주 유행을 하지 않는 정도의 우주선 안에서 머무르는 정도의 우주 여행은 뭐 특별히 크게 훈련받지 않고도 저 옛날에 찾아봤었어요. 그 여행 미국에 하려고? 여행 한다기보다 여행 계획.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자꾸 이렇게 우주 정거장 가는 거 보면서 저거 대체 돈이 얼마나 드나 근데 그게 옛날에 그 데니스 티톤가 그 남아공 출신의 이제 네. 사업가 그 사람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돈이 점점 다운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한 몇억 원대, 한 2억 원대 물론 제가 현금으로 2억 원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거기 가서 뭐 만찬 뭐 이런 거를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부자들이잖아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드니까 부자들인 건 알겠지만 부자라고 다 우주 여행을 꿈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갔던 이제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기업가들이 대체로 다 이주자 출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무언가 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모험을- 이주해요. 이제 지구도 별로야. 밖으로 나가야 거의 돼. 유목민. 그러니까 뭔가 모험적이거나 그리고 이주해 왔거나 이주민 2세거나 그러면서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으로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인데 이게 뭔가 그런 용기라든가 도전. 이런 거랑 조금 맞닿아 있는 그러네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네. 그리고 조만간 제발 이제 저가 항공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우주선에 나오지 않을까. 저가 우주선. 저가 우주선. 우리 알파 기자는 네. 유형까지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면. 당연히 저는 하고 뭐 싶죠. 다 선행활동 당연하죠. 출신. 그렇군요. 저는 의들에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를 대도시 이즈밀에서 공부했고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한국에 왔죠. 네. 이제 다음부터는 우주예요. 다음은 우주다. 네. 대한민국이 너무 좁아. 지구가 너무 좁아요. 지구가 너무 좁아. 네. 감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민간인 우주 유형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초로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죠? 그게 사실 조금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인이었는데 훈련을 받고 우주로 가면은 이 사람은 민간인이니까 우주 비행사인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우주로 처음 간 사람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데니스 티토라는 분이 2001년에 그때 대략 그 2천만 달러 정도를 냈다고 해요. 벌써 2001년이요? 네, 2001년에. 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런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거기에 타고 가는 민간인들. 이걸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걸로 따지면은 2021년부터 그 네. 버진 갤렉틱과 블루 오리진이 2021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민간 우주 여행의 아까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유가 그 버진 갤렉틱과 블루 오리진이 하는 우주 여행은 실제 먼 우주로 간다기보다 그냥 100km가 우주의 경계거든요. 100km. 지면에서 100km가 우주 네. 경계고 그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정도에 떠 있고 그러니까 100km를 살짝 넘었다가 들어오는 그런 이거 수준이에요.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두바이에서 사기꾼 그 사막 사파리 투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시외 밖으로 나가면 야 여기는 사막 투어야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경계 느낌이 왔다 들어요. 갔다 하면서 살짝 올라갔다. 아니 근데 그 내려오는. 100km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그때 무슨 리처드 브랜슨이나 뭐 네. 베이조스나 다들 이 사람들이 그 좀 신기한 게 그들은 참 우주 여행을 계기로도 참 친구들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자산가들이기도 하지만 근데 100km까지만 올라가도 거기서 무슨 뭐 무중력 체험 이런 거는 한다 그러더니 저는 보면서 약간 자이로 드롭 같은 그런 네, 100km 왜냐면- 정도 올라가면은 예. 그때부터 자유낙하를 하면 이제 그게 무중력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돼요. 거기도 어두워요. 100km 올라가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구가 밝기 때문에 네, 지구 빛이 이게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 정도예요. 네. 6,400km. 그런데 거기에 100km면 그런데 얼마 안 아주 떨어진 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봐도 그냥 우주처럼 막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한 200, 300 정도 가야겠네. 전망대 어두우려면. 느낌인가 보다. 네. 전망대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전망대. 그러면 근데 이제 박사님 주위 하늘은 어두워져요. 주위 하늘은 꽤 어두워집니다. 네. 사진을 선생님 저 보고. 너무 궁금했던 게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뭐 우주 막 이렇게 은하수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구 근처라고 하셨는데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렇게 저쪽에 지구 있고 뭐 완전 우주 이렇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큼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은 그냥 거의 지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휘어져 있는 건 잘 보이지만 지구가 한 시야에 들어오진 않아요. 우주정거장에서는. 네. 우주정거장 지구를 한 시야 정도에서 보려면 지구 반지름 정도는 나가야 되죠. 그래 많이 상징은 가네요. 그렇잖아요. 여기 멀리 머물러 가네. 있는 것보다 예. 그 진도까지는 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우주여행으로는 거의 힘들고요. 뭐 달 가는 정도의 우주여행을 하면 아주 멀리서 전체가 보이는. 네, 전체. 그러면 지금 교수님 방금 전에 우리한테 2천
만 달러라고 달러. 하셨잖아요. 200억. 아 200억, 네. 200억. 그때 조금 2001년 많이 기준. 모으긴 해야겠다. 지금 시세는 지금 시가 얼마예요? 그게 이제 아까 그렇게 중궤도 우주 여행이 그 이제 버진 갤렉틱이 하는 중궤도 우주 여행이 대략 한 4, 50분 길면 4, 50분? 예, 그리고 그 블루 오리진이 하는 우주 여행은 15분 정도. 예, 그보다 짧아요. 15분이요? 예, 예. 아 그냥 롯데타워 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분이라면. 너무 짧은데 네, 귀 그러니까- 살짝 막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로켓을 뚫리는. 발사해서 이제 캡슐을 공중으로 던지는 거예요, 위로. 아 이렇게 네, 뿅 하고 던지면 다시 내려오는. 그게 100km 넘어갔다가 자유낙하를 한 3, 4분 정도 하고 낙하산 펼치고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진짜 이제 자유롭게. 이 두 여행 정도가 아까 말했던 뭐 2억 3억 예. 이 정도 3억 정도. 이제 10억 이내 비행은 아직 그 정도고요. 네. 이제 실제 우주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 정도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더 높은 곳으로 간다든지 거기서 지구 궤도를 도는 정도 이런 정도의 우주 비행은 지난 2022년에 그 민간인 3명이 그 스페이스X에 돈을 내고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왔거든요.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 이제 10일 호텔비도 포함됩니다. 네, 호텔 먹는 거다 이런 것도 예, 다 조식 포함? 숙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숙식 비쌉니다. 그때 지불했던 돈이 675억이래요. 그냥 도시락을 사고 우리가 들고 가면 네. 좀 할인이 그 무게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각각? 각각인 거죠. 1인, 네, 각각 1인당. 1인당입니다. 아 라마단 때 가면 그럼 싸네. 왜냐면 라마단에 단식 하거든요. 조식이 더 라마단은 맛있게 해지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네. 해가 13번씩 지거든요, 하루에. 예, 수시로 먹을 어머나. 수 있습니다. 아 오, 그러면 계속 괜찮네. 먹네요. 그러면 그 돈 내야 되겠네요. 와, 그래도 진짜 너무 비싸네요. 675억.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네. 비싼데 이게 이제 민간 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10년 정도면은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뭐 절반 이하로 떨어져 절반이어도 비싸요. 저렴이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2, 3억에는 그것도 뭔가 아까 뭐 15분 식사나 여행? 예, 네. 그런 거는 아니 아예 그런 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네. 15분이네. 100km씩 갔다 오는 올라갔다가 기내식 기내식 없어요. 기내식 없어요. 야, 제주도에 갈 때는 기내식 없는데 무슨 15분. 그러네요. 아니 그거 가면서 그러네요. 그 리처드 브랜스 등등이 그 버진 갤럭티 안에서 타고 막 이거 영상 찍고 사진 하고 그랬는데 약간 우주 여행의 이 폼은 조금 안 나는. 네, 그 네. 이제 무중력으로 영상 네. 찍고 하는 시간이 4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지금. 그냥 비행기 안에 둥둥 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형은 유형인데 좀 좀 아쉽다. 기부는 이런 좀 느낌.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한 2억 원 정도면.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미 예약한 사람이 거의 800명 넘는다고. 예. 네. 네. 우주 여행은 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여전히 우주 유형은 조금 익숙치 않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체 밖으로 네, 사람을 네.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그 나간다라는 게 그냥 우주에 선 타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우주선 안은 이렇게 우리 공기고 있고 이렇게 압력도 있고 하는데 바로 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나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바로 즉사할 즉사. 위험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압력이 주변에 없어지기 압력이 때문에 주변에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그게 폭발하는 건가요? 잠수했던 분들이 아, 깊이 네. 잠수했다가 바로 표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아, 예. 네네네. 천천히 감압을 하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압력이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주선의 압력이 높다가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낮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혈액이나 체액 속에 질소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네. 이들이 압력이 낮아지면은 이게 기화가 되버려 증발을 하면서 이제 거품 같은 게 막 생깁니다. 아, 끌어오르는 효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네, 참. 그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감압을 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그런 감압실이 있어요. 감압실에서 감압을 하고 이제 내리고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이제 승합을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주선이잖아요. 네. 그 감압실이 따로 없어요. 오. 그래서 우주선 전체의 공기를 그냥 뺍니다. 어머. 네, 정말요? 그래서 다 우주복을 미리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부에 있는 그 압을 네, 다 뺀다고요? 내부의 납을 그냥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진공을 경고하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오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갔다 오는 건데 이제 3일째 우주 유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상태에서 1,400km까지 갔다가 이제 700km 낮춘 다음에 3일째 우주 유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감압이나 이런 그 대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다 받은 분들인 거죠. 이번에 어쨌든 그 성공을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데 뭔가 이정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달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고 하려면 화성까지. 사람이 타고 가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특히 이제 화성까지 가려면 갔다 오는 총 시간이 뭐 거의 900일 가까이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주에 있어야 되니까 네. 한 번에 한 방에 확 갈 수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 여러 가지 훈련들도 하고 뭐 경험도 하고 데이터도 많이 쌓아서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 예전에 그 화성 이주 프로젝트 막 이런 책을 봤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항상 그 화성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그 전 단계라고 하는데 그 화성에 그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거, 그 화성을 약간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게 뭐 이제 차츰차츰 바꾸겠다는 건데 그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현재 수준으로 말하면 뭐 현실성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지금은.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SF였다. 화성에 가서 뭔가 기지를 만들어서 예. 그 안에 사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이제 오.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건 화성 자체를 지구처럼 네. 만드는 네.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구를 지구로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요. 지금 아니 그 실제로 그게 그 노벨상 받았던 과학자가 몇 년 전에 하도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하자고 했더니 그 플래닛 B라는 건 없다면서 있는 지구나 잘 지키라고. 지켜라. 예. 그렇지만 또 왠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이나 과학 저술가들이 그 화성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뭐 이렇게 기지를 만들어서 네. 그 안에다 어떻게 해서 뭐 식물을 심고 이런 마션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면 왠지 또 굉장히 믿게 돼요. 솔깃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보통 목표를 멀리 정해야 그 아래 단계까지 성사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화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일론 할 머스크, 나라에서 살자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제 화성까지 못 가니까. 네,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로 화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달에는 안 가냐 그러면은 아니 화성 갈 거면 달에 잠깐 들리면 되지. 이런 그렇죠. 수준으로 예. 스케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화성 테라포밍을 만약에 연구를 한다, 정말로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기술을 지구에 적용을 시키면 지구를 더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들이 이미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신에 따라 꿈이 달라지네. 이 사람들은 우주 가고 싶어. 중동 사람들은 미국 정도만 가도 감사하고. 서로 꿈의 크기가 달라서. 아, 근데 자꾸 그 마션 얘기를 그 질문 드려 죄송한데 그 영화에 나오는 어쨌든 화성에서 우주인들이 뭐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네. 중간에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는 몇 %까지가 진실인 건가요? 아직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전혀 사람이 아니다. 화성에 아직 간 적이 없거든요. 간 적이 그래서 없어요. 뭐 기지를 짓는 건 고사하고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물건 하나도 보낸 적이 없는데. 물건은 보낸 적이 있죠. 아, 물건은 지금 보냈나요?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아, 있어요. 네. 네네네. 물건은 보낸 적은 있지만 사람은 아직 간 적이 없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목적도 일단 사람을 먼저 보낸다. 사람 보낸다. 근데 이 목적은 여러 군데가 가지고 있어요. 나사도 사람을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사보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훨씬 더 지금 기술이 앞서 있어요. 이런 테스트도 그렇고. 근데 보통 이렇게 민간인을 우주 여행을 보낸다라고 할 때 미국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중국도 이 분야에 조금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건지 이미 뛰어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네. 또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로 뭔가를 쏘는 나라들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공을 했고, 뭐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람을 우주로 보낸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사람을. 네, 실제로. 예, 그래서 만일에 스페이스X에 경쟁자가 있다면 다른 회사들보다는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사람을 이제 그냥 그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민간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있고요. 예, 그 회사가 뭐 원래는 목표는 한 2025년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2028년으로 바꿨더라고요. 3년 연기. 예, 이게 이제 사람을 말 그대로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 민간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쉬운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꽤 높은데 이게 이제 민간
이라는 걸로 어떻게 예정이 되고 하는 게 기술 이전이 네, 어떻게 될지 조금 모호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모호한 점이 있지만 기술 자체는 그래도 사람을 충분히 보낼 수 우주 있을 정거장 만큼. 정도로는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지금 자체 우주 정거장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고 이미 만들었고 실제로 자체 우주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국제 땅을 사야 돼요.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땅이 없잖아. 우주인데 유영한다고 유영. 공간을 수영하다 사야지. 온다고. 네, 제가 궁금한 거 이제 선배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헬륨 풍선을 이제 네. 띄워가지고 네. 우주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도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 들었는데 그런 거 관심 많아갖고 워낙에 그런 걸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진짜 몇 년 뒤에 돈 아마 떨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마 지금 알파고시 얘기하는 게 뭐 작년에 발표된 일본에서 그러니까 헬륨 풍선 띄워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하자는 건데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그거를 기획한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일본의 그 여행사 그 JTB 거기가 이제 뭐 같이 좀 분위기 띄운다 그래갖고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발명가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도 뭐 그 많이 그러니까 발명이라고는 그렇고 어쨌든 뭐 탐험가는 탐험가인데 아무튼 2014년, 18년 이때 이렇게 열기구 많이 띄워서 뭐 성층권까지 올리고 뭐 한 뭐 45,000m까지도 올리고 그래서 높이 띄워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촬영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018년에 생명체도 보냈다고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그 열기구에다가 물고기를 실어가지고 물고기요? 예, 근데 그 물고기에 그래서 생존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아무튼 보냈다 그러는데 근데 이거 원래 먼저 나온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2022년에 하겠다고 한 회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래서 뭐 이미 뭐 티켓을 1,000장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생각난 김에 오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미국의 이 회사는 뭐 아무튼 뭐 이르면 2024년에 보내겠다 그랬는데 일단 그 뒤에 올해네. 후속 소식은 일단 없습니다. 후속 일정은. 근데 뭐 이것도 우주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여객기 높이 한 뭐 2배, 3배까지는 올라간대요, 열기구가. 그래서 한 40km 상공까지 올라가는데 이 풍선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 풍선이랑 좀 열기구 여행인데 이게 티켓이 $50,000예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는 거고 계획이 너무 거창한데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식으로 해서 뭐 무슨 뭐 그랜드 캐년, 스페이스 포트 그랜드 캐년 거기 표 다 판 거고 그다음에 호주의 대산호초에서 위로 띄우는 거 이거를 지금 팔고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케냐 세렝게티, 노르웨이 오로라 보기, 뭐 아마존 기자의 피라미드, 만리장성 막 이렇게 벌써 저가 한국 나왔네. 네. 아니 그래서 홈쇼핑도 보니까 아니고, 찾아보니까 만리장성은 그럼 중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뭐 미국 기업이 멋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몽골에서 띄워가지고 만리장성을 저 상공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해요. 예, 꿈은 거창한데 모르죠. 이거 약간 덤핑 상품인지 어떤지 뭐 옵션이 많이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이렇게 꿈을 꾸는 것 자체는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좀 첨언하실 거 있나요? 언제쯤 실현 가능한가요? 네, 헬륨으로 이제 그 지구를 관측하거나 혹은 천문학자들은 그런 풍선 이용해서 우주도 관측을 합니다. 그 풍선에 망원경을 이제 실어서 보내서 우주를 관측하기도 하고 아주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거든요. 이제 사람을 그 정도로 보낸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역시. 고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노출이 야외이니까. 돼 네, 맞습니다. 아마 거의 우주복 가까운 옷을 입고 네. 그렇게 항상 옷이 해야지. 필요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그 카파도키아 이런 데서 뜨는 그런 열기구 밑에 이렇게 바구니 달린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보니까 2인용 객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나름 그런 무언가 좀 갖추긴 할 것 같은데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높이 올라가는 높이가 보통 이제 뭐 30km, 40km 이 정도 높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는 100km부터라고 했잖아요. 우주 여행은 아닌 거예요. 우주까지 그러니까 이거 갔다 와도 우주 비행사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높이가 중요해. 네.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에도 쓰레기가 떠다니는 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 보내기 시작하면 약간 바다에 이제 쓰레기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제 플로깅을 하러 또 이제 올려야 되거나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환경이 뭐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서도 인공위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우주 공간이 오염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런 그래서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 천문학자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주 안 보여요. 가려져가지고. 네, 인공위성들이 보여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이물질들이. 이제 네. 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우주 그 인공위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루에 지구를 뭐 열 몇 바퀴씩 돌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그냥 선이 하나 쭉 나타나 버려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게 개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공위성을 올릴 때 그냥 수명을 다하고 두면은 그대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거해 와야 네, 되는데. 수거에 오거나 아니면은 수명을 당하면 이제 폭발? 추진을 잠깐 하면은 네. 지구로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대기랑 떨어져요? 마찰해서 타서 없어집니다. 바다 쪽으로. 그 몇 년 전에 타서. 중국이 그 피해 위성 요격해버려가지고 네. 그때 우주 쓰레기 엄청나게 폭발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그거 중국판 스타워즈라고 뭐 미국이 난리치고 실제로 우주에서 요격을 한 거니까 사실은 네. 그런 게 더 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큰 건 보이니까 네. 일단 어디 있는지 아니까 네네. 그리고 우주가 사실은 꽤 넓어요. 네. 네, 넓기 때문에 그 우주인 그 인공위성들이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서로 부딪힐 확률은 높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비행기가 엄청나게 다니지만 비행기끼리 충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한데 그렇게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돌아다니면은 오히려 개수가 더. 너무 많아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건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올려놓은 위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외계인들 거에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네? 이미 올라가 있는 것도 쓰레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수거한다라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아, 수거하는 네, 스타트업. 그런 이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한다 이런 스타트업들도 있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게 의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리 이 박사님과 함께 신비한 우주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사는 동안 각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또 연식도 다 지금 다르지만 우주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이다 좀 상상해 보시면 제가 지금 36세이거든요. 왠지 제가 70세쯤에는 우주 여행이 너무 활발해지고 중동 기업들까지 여기에다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죄송해 원래 5명인데 우리는 6명짜리 받았거든요. 손님 안 오시면 다세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취소 표 났다고. 네, 취소 가능. 예. 네. 근데 우주 여행을 저는 그렇게 뭐 단기간에 대중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우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인공지능, AR, 그다음 가상현실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유영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느낌을 우리가 지구에서 똑같이 증강현실로 느끼는 정도 그런 체험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에바님은? 그냥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떨어져서 300억 그쵸. 그 정도. 제 보기에는 생각에는 이런 일들도 가진 있을 거예요. 못하는 원래 이제 화성 가는 거는 10억인데 갑자기 어떤 기업이 나와요. 우리는 3억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고 탔는데 그냥 탈 정도 가요. 미안해, 옵션이 좀 송기가 끝났는데 다시 줄어든다거나. 뒤돌아와야 돼요. 좋은 상상은 아닌데 어쨌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망 중에 알파고님 전망이 제가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합니까? 비슷합니다. 네. 미안해요, 알파고 기자님. 네. 왜냐하면 가다가-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사실 똑같았어요. 그때 부자들만 탔지 그렇죠. 일반인들이 비행기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지금처럼 우주여행하는 것처럼 위험한 걸 어떻게 타? 혹은 하늘에 너무 뜨는 비싸서 못 타.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갔더니 기프레스에 있어요. 비행기표 갑자기 없어지고 보딩 패스를 서서 타고 보딩 패스를 줬는데 네. 좌석 자리에 0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예,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굉장히 대중화될 가능성은 저는 한 20년 정도 20년 보고 정도? 있습니다. 오, 훨씬 20년 더 정도면 낙관적인데요? 네, 지금 비행기 1등석 정도면은 우주여행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너무 우리. 싸네. 근데 지금 비행기 1등석 탈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네. 많이 모아놔야 되겠네요. 비행기 일생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럼요. 한번 가보는 게 얼마나. 네. 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또 상상할수록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우주 여행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